비운해. 그럴 때마다 새로운 도표의 세계를 찾았다. 행복을 구하여 주색에 몰두하고 그곳에서 다시 돈을 모으려는 본능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어갔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날 오후 아름다운 정원에서 카말라와 함께 나무 밑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카말라는 그에게 비애와 염증이 나는 우울한 말을 하며 고타마에 대하여 말하여 주기를 원하였다. 그의 눈은 얼마나 맑고 아름다우며 그의 웃음은 얼마나 인자하며 그의 걸음은 얼마나 평화에 차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오랫동안 그는 존경하는 불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마 멀지 아니하여 저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정원을 그에게 기부하고 그의 가르침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다르타는 카말라 옆에 누워 그녀의 눈밑과 입가에서 새삼스레 불안이 감도는 표정을 보았다. 가는 금과 옅은 골이 지고 가을을 해상하게 하고 늙음을 말하는 글자를 읽었다. 시다르타 자신도 이미 40이 되어 머리가 군데군데 희끗희끗하였다. 아름다운 카말라의 얼굴에는 피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무런 기쁜 목적도 없이 오랜 여정을 걸어온 데서 오는 피로와 기울기 시작한 조략. 그리고 전에는 느끼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우울한 빛을 읽을 수가 있었다. 늙음에 대한 우울, 인생의 가을에 대한 우울이었다. 탄식하며 그는 카말라를 떠나왔다. 불쾌한 마음, 뭉클한 우울의 마음을 지니고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자기 집에 무의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동료들에게 허세를 부렸다. 술에 만취가 되어 자정이 지나 피로하고 흥분하여 울고 싶은 마음, 거의 실망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침대에 누웠다. 자려고 애를 썼으나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마치 미지근한 구역나는 술 냄새처럼 너무도 아름답고 쓸쓸한 음악에서 무의들의 요요한 웃음에서 그 여자들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는 향내에서 해모를 느낄 따름이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향내 나는 머리, 입속에서 나는 술 냄새, 핏기 없는 피부에 대한 건태감과 불쾌감이 매우 싫었다. 과식하고 가엄한 자가 괴로워 그것을 토하여 버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잠 못 이루는 시다르타는 솟아오르는 향락의 구토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아침 햇살이 비치어 집 앞 거리에서 일찍 깬 사람들이 서성거릴 무렵에야 그는 졸기 시작하며 잠시 동안 꾸벅거리다 잠이 들었다. 그가 꿈을 꾼 것은 이 순간이었다. 카말라는 금빛 새장에 작은 진기한 울기 잘하는 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 새에 대한 꿈을 시다르타는 꾸었다. 전에는 아침마다 잘 울던 새가 울지 않았다. 이상하여 새장으로 가까이 가 들여다보니 새는 죽어 사지를 쭉 뻗은 채로 있었다. 그 새를 끄집어내어 잠시 손 위에 놓고 흔들어 보다가 문 밖 길가로 내던졌다. 그 순간 그는 무서움에 떨었다. 죽은 새와 함께 모든 가치와 모든 보배를 자신에게서 내 동댕이 친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꿈에서 깨어난 시다르타는 깊은 비애에 쌓였다. 아무 가치 없는 무의미한 생활을 하여 왔다고 느꼈다. 손에는 의미 있고 소중함에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파선당한 사람이 강가에 홀로 서 있듯이 맨주먹 빈손으로 서 있었다. 시다르타는 암울한 마음으로 정원에 들어가 정원의 문을 잠그고 망고나무 밑에 앉아 마음에는 죽음을, 가슴에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육신은 죽어갔으며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임종이 가까운 듯이 보였다. 천천히 생각을 가다듬어 회상이 가능한 날부터 자기가 오늘까지 걸어온 생애를 뒤돌아보았다. 대체 나는 언제 행복을 느껴 참다운 기쁨을 맛보았던가. 오, 그렇다. 꽤 많은 행복과 기쁨을 소년 시절 선배들보다 성구를 잘 암송할 때, 바람문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 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미사의 조수로서 뽑혔을 때,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다.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어. 너를 부르고 있다. 신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후 자라서 청년이 되어 앞을 지향하는 사색에 있어서 동료들보다도 훨씬 뛰어날 때, 바라문의 의에 대하여 괴로움을 느낄 때, 얻은 지식마다 새로운 갈망을 일으켜줄 때, 그 갈망 괴로움 속에서도 소년 시절과 같은 기쁨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다. 앞으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고향을 떠나 사문이 되었을 때, 불타에게로 갔을 때나 그를 떠나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같은 행복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소리를 못 들었는지, 얼마나 진보도 없는 평탄하고 쓸쓸한 길을 걸었는지, 고상한 목적도 갈망도 비약도 없이 쾌락에 끌리며 그러나 만족하지도 못하며 애써온 지 몇 해이었던가. 여러 해 동안을 아무런 자각도 없이 무수한 소인의 한 사람이 되어 버둥거리며 지내왔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서 그의 생활은 그들보다도 더욱 가련한 생활이 아니었던가. 카마스바미와 같은 인간들의 세계는 다만 유희, 무도, 연극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목적과 걱정은 시다르타에게 모두 맞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다만 카말라만이 그에게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그러할까? 아직도 그녀는 그를 요구하고 있을까? 그들은 끝없는 유희를 되풀이해 왔던 것이 아닐까? 유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일까? 아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 유희야말로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10번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어린애들의 장난이다. 그러나 항상 그 장난을 되풀이해서야 시다르타는 이러한 장난을 다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신에 소름이 쭉 끼쳤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죽었다는 것을 그 순간 의식하였다. 그날 시다르타는 종일 망고나무 밑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고빈다를 생각하며 고타마를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한 카마스바미가 되기 위하여 그는 이 귀중한 사람들을 잊어버렸었던가. 밤이 되었으나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곳에 나의 망고나무 밑에 나의 정원에 나는 앉아 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대체 한 망고나무를, 한 정원을 소유한다는 것이 바른 일이었던가? 그것은 어리석은 장난이 아닐까? 그것도 또한 결말이 나고 말았다. 그와 같은 것은 그의 속에서 죽어버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망고나무와 이별을 하고 정원과도 이별하였다. 종일 무엇을 먹지 못하여 대단히 배가 아팠다. 그리하여 거리에 있는 집과 침실과 침대를, 음식이 가득 찬 식탁을 생각하였다. 그는 피로한 듯이 웃었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려는 듯이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하였다. 이날 밤 시다르타는 자기의 별장을 버리고 거리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카마스바미는 그가 도적의 무리들에게 붙들려간 줄 알고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그러나 카말라는 그를 찾지 아니하였다. 시다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항상 기다리지 아니하였던가. 시다르타는 사문이요, 집 없는 사람이요, 한 순례자가 아니었던가. 카말라는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을 예감하였다. 그리고 그를 잃은 괴로움 중에서도 그 마지막 번에 마음 깊이 그를 껴안아 본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카말라는 시다르타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곧 진기한 새가 들어있는 금빛 새장이 있는 창 곁으로 갔다. 새장 문을 열고 새를 꺼내어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카말라는 날아가는 새의 뒷모양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날부터 카말라는 문을 닫고 아무 손님도 받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말라는 시다르타와 마지막 만났을 때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